네, 안녕하세요. 코드블랙입니다. 자, 오늘의 마감 증시 2025년 1월 21일 지금 시장 정리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트럼프 2.0 그러니까 트럼프 2기가 좀 시작이 됐는데, 자, 지금 사실 이거는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는 이미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확실한 전략을 갖고 임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충분히 지금 계좌를 살찌워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약보합 그냥 뭐 계속 등락을 좀 거듭하는 가운데 변동성이 좀 컸던 하루였죠. 사실 뭐 여기저기 좀 테마도 그렇고 주도성도 그렇고 좀 변화를 많이 보였는데 특히나 이제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아무래도 전기차 의무화 철회에 따른 부분이죠. 전기차 그리고 1호 명령에 일단 바이든 무효화 뭐 이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사실 전기차 의무화 이런 폐지에 따른 부분이 좀 굉장히 컸고 어제 2차 전지 관련된 부분 사실 시장을 2차 전지가 좀 시장을 잡아줬다라고 하면은 오늘은 이제 하락을 주도했던 부분이 좀 2차 전지였고 그래서 사실 어제에 대한 상승분을 다 반납을 해줬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에너지 관련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이제 LNG 쪽 해가지고 조선업이 추가적인 강세를 보여줬고 좀 LNG 선 관련돼서 이제 LNG 기자재 본행지의 관점 대표적인 동서와인텍이나 한국화본 이런 것도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면서 조선업 쪽에 대한 신고가가 좀 무더기로 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예상과 달리 좀 이제 초반에 좀 강했던 모습은 트럼프 취임식에서 중국 등에 관한 이제 관세 인상 관련된 부분이 좀 없었어요. 구체적으로. 다만 이제 대외 수입청 설립과 추가적인 관세 및 세금 부과 방침을 이제 밝혔는데 특히나 이에 따라서 이제 뭐 관세에 대해서 부과를 안 하겠다, 뭐 보편관세 그런 게 아니라 관세 부과 이제 시점이 좀 더 딜레이 될 뿐이었다라고 라는 부분으로 좀 볼 수 있을 때 요거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경계를 갖고 이에 대한 변동성을 우리가 체크하면서 나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아직 뭐지 팩트적인 부분으로 확정된 건 아닌데 좀 시장을 출렁이게 했던 거는 계속적으로 이제 취임 전에도 이제 캐나다라든지 뭐 멕시코 상대로 해가지고 좀 이슈가 나왔던 게 바로 보편관세 부분이었는데 멕시코 캐나다와 관련된 이제 관세 부과가 이제 2월 1일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하면서 이에 따라서 기존 대비 이제 2주 가량 유예했고 보편관세 부과 방안도 구체적으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밝히면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대외 수입청 신설을 통해 관세 의지를 밝히고 있는 만큼 여전히 좀 경계감이 있다. 그리고 시장도 역시나 이에 대한 경계감이 좀 더 크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에 일단 뭐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이제 행정명령을 뭐 다 뜯어 고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는 계속적으로 대비를 하면서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음, 어쨌든 뭐 모든 그 관세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좀 주도권을 갖고 있어서 특유의 그 트럼프의 특유의 그 협상 전략 그리고 우리가 일기 때 경험했던 그거를 고려했을 때 중심을 잡고 그러니까 너무 아예 반하는 거는 그냥 여기가 저점이겠지라는 인식 속에서 가는 것보다는 좀 더 확실한 걸 봤을 때 좀 진행하는 게 나으니까 지금은 좀 흐름을 타고 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강한 거에 좀 더 강한 거를 집중하고 약한 거는 좀 더 이제 뒤로 제껴 놓으면서 그렇게 선택과 집중을 해 나간다고 하면은 특히 이거 또 특이 협상 전략으로 인해서 변동성을 그 분할 전략으로 우리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우리가 체크하면서 이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 시장 정리 시간에 그런 부분 다 하나씩 좀 말씀드릴 테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보시면은 행정명령 서명이 이제 바이든 명령 무효화 그리고 어떻게 보면 2차전지 관련된 상승분을 모두 반납해줬다. 그래서 어떻게 아직까지는 뭐 여전히 이제 바닥 구간 잡힌 흐름이고 투자 관점에서는 이제 바닥 잡힌 흐름 속에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하면서 2차전지는 아직까지는 제가 실질적으로 좀 투자 관점에서는 좀 더 제외하면서 보고 있어요. 조선은 세론보다는 추가 흐름이 나왔죠.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 트럼프 관련된 취임으로 인해서 국내에서 가장 수혜를 받는 업종 중 하나가 이제 조선 업종인데 이미 약간 보유자 영역에서 상승세를 보여줬고 그나마 뭐 현대마 HD 현대마린 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공략해볼 만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체크해 나왔었는데
그래서 이제 조선은 이제 세론보다는 오히려 추가 할인 나오면서 그 신고가가 좀 무더기로 나타나는데 그것도 한번 아래에서 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네, 반도체는 SK하이닉스 중심으로 이제 코어라는 긍정적 흐름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졌다. 어제와 또 반대의 흐름이 나타났죠. 그래서 한민반도체, PSK홀딩스, 뭐 테크행 이런 거 긍정적인 흐름 나타났고 특히나 이제 CX에 관련된 부분도 있었고 뉴로모픽 관련돼 가지고 지금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좀 눈에 띄어가지고 그 부분도 한번 같이 좀 체크를 하면서 좀 안내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울러 이제 우주항공도 초반 좋았으나 이제 어떻게 아직까지는 뭐 강력한 테마로 자리 잡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만 여전히 우주항공도 테마적인 부분에서 주도 테마 중 하나로 우리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 요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만 좀 체크해 주면 되니까 그거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주항공 그리고 죄송합니다. 점심쯤에 로봇이 강세를 보였죠. 그래서 로봇도 지금 수급이 좀 꽤 CS 이후에 피지컬 AI 등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CS에서 가장 핫했던 것 중 하나 유리기판과 로봇이죠. 그렇죠. 그래서 로봇에 대한 부분도 계속적으로 우리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로봇 지금 또 시간에서 마감하고 시간에서 또 대부분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뭐 유진 로봇 이런 것까지도 지금 아랫단에까지도 좀 파생이 되면서 유진 로봇이 좀 상한가를 갔더라고요. 시간에서 그러면서 저는 이것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되고 방산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바이오는 알테오젠이 좀 중심을 잡아주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변동성은 핑계고 변동성을 잘 활용해 나가자. 요게 지금 트럼프 본격 취임하면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보면 올해 또 하나의 문구로 좀 사용하려고 좀 준비해봤어요. 핑계고라는 채널 잘 아시죠? 유재석이 하는 거 시장의 변동성은 핑계고 변동성을 잘 활용해 나가보자 라는 거고 테마 특징 수술로봇 오늘 또 강세를 보여줬어. 이틀 연속 강세를 나타줬는데 고용 이제 카이로메드 미 FDA 인원과 획득 아직까지는 여기서 해결해야 될 게 꽤 많으니까 그 부분까지도 한번 추후 제가 정리하면서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큐렉소는 이제 재무적인 부분도 그렇고 큐비스조인트라는 이제 인공관절 수술 로봇인데 이것도 좀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있으니까 수급적인 부분 한번 체크를 해드릴게요. 미래 컴퍼니는 레버의 복강경 수술인데 자 그러면 요거 수술 로봇 한번 흐름 좀 볼게요. 보면은 고형 이제 고형이 원래 제가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요 상승세가 사실 얘가 고형이라는 게 이제 검사 장비라는 게 있어요. 후공정 쪽이랬죠. 그래서 HBM 관련된 부분이 수급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요 수급이 다 HBM 관련인데 뭐 그러나 이제 실체 있는 부분이 약간 뒤처지면서 나오지 않으면서 이렇게 쭉 빠진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 좀 이걸로 들어온 수급은요 수술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랑 좀 상반되는 수급인데 그러면 요거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먹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요거에 대한 거를 물론 여기서 지금 이 매물대를 더 소화하기에는 좀 더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게 많지만 그래서 여기서 좀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14,000원 구간에서 좀 여기서 좀 눌림 이렇게 받고 나서 16,000원에서 17,000원 여기까지는 좀 우리가 좀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좀 같이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큐렉소는요. 큐렉소는 이제 야쿠르트가 최대 주주로 있는 지금 야쿠르트가 좀 이름이 사명이 변경됐을 거예요. 보시면 잠깐만 최대 주주가 보시면은 그쵸 HY죠. 그쵸. 그래서 한국 야쿠르트 HY 이렇게 약어 따서 바뀐 것 같은데 수급적인 부분도 봤을 때는 지금 요거 1,300원까지 그냥 10,000원에 대한 물량을 좀 강력 매물을 좀 소화하면서 장기 추세 위로 올라타기 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것도 보면은 재무적인 부분도 그렇고 어쨌든 그 성장성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해 의료 파업이 많이 좀 영향을 받았어가지고 오늘 뭐 글로벌적인 부분도 좀 같이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여기서 보면 여기 이주 구간에서 장기 추세 위로만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강력 저항을 소화하면서 그리고 나서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조금씩 요 물량을 잡아가면은 12,000원, 13,000원까지 대한 플로우는 계속적으로 좀 추세적인 부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렇게 좀 뷰를 보고 나가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미래 컴퍼니는 아무래도 뭐 얘는 좀 여러 가지 엮이는 게 많습니다. 사실 뭐 아직까지 뭐 실적 보면 그런데 이 미래 컴퍼니 같은 경우는 전고체도 그렇고 원래는 디스플레이 관련돼서 뭐가 있었냐면 이제 산업용 로봇이 좀 있었어요. 요게 좀 이제 시적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좀 하나 보이는 게 이제 복강경 수술 로봇 레보아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추세적인 부분에 나타나는데 근데 요거는 수급이 막 전고체도 꼬여 있고 막 여러 가지 막 복합적으로 섞여 있어서 그래서 아마 수술 로봇 완전한 이제 수술 로봇에 대한 뷰로 가기에는 조금 더 많이 좀 그 밥값까지 그냥 보통 수준까지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요 정도로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좀 수를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CXL 관련돼서 좀 이슈가 나왔어요. 이거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보시면 SK하이닉스가 CXL 칩넷 기술을 적용한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이런 차세대 반도체, 어쨌든 뭐 인공지능 하에 사실 삼성전자보다도 하이닉스가 좀 많이 좀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뭐 하이닉스에 대해 관련된 부분도 지금 기사가 나왔는데, 근데 오픈에시 테크놀로지도 이제 CXL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좀 삼성향이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삼성향이 좀 성격이 강한데, 어쨌든 뉴로모픽 관련돼서 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안 깨고 나서, 이것도 사실 디자인하우스가 좀 많이 좀 조정을 받았으니까 이 흐름을 박스권을 안 깼어요. 14,000원에 대한 물량을 잘 소화하기 위한 흐름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좀 이탈되지 않고 지켜줌에 따라서 이 구간을 다 소화하고 나서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렇죠? 한 1월 보통 지금 거의 4주간, 거의 한 달간 이렇게 물량을 소화하기 위한 과정을 거쳤고 올라탔고, 지금 여기서 이제 장기 추세 보시면 224일선에 대한 이 장기 추세를 위로 올라타기 위한 흐름, 그래서 16,000원, 16,300원 여기서 올라타면은 재차 바라볼 수 있는 구간 자체가 한 18,000원까지는 진짜 열려 있으니까 요 흐름 보면서, 그래서 18,002만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원래 좀 CXL 관련돼서는 원래 삼성형 쪽이, 삼성의 HBA 늦었으니까 좀 그쪽으로 많이 붙는데, 하이닉스로부터서 그렇지 엑시콘 이런 것들도 좀 바닥 구간에서 순환매 차원에서는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원래 네오셈이 가장 좀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다만 여기 지금 11,000원에 대한 저항대가 굉장히 강해가지고 요거를 좀 어떻게 소화를 해 나갈지, 그거를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좀 CXL 관련된 부분도 어떻게 보면 반도체 순환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원전 로봇 방산 이렇게 좀 긍정적인 흐름 나타났으니까 이건 좀 아래에서 한번 좀 디테일하게 좀 살펴볼 거고요. 2차전지 약세, 자, 이렇게 특징주, 오늘 특징주 이렇게 전반적으로 하나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코인 쪽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어제 4시 이후에, 어제 우리장 마감 후에 뭐 업비트 기준으로 1억 6천 돌파하고 어떻게 보면 취임식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여주면서 뭐 신고가를 경신했잖아요. 다만 이제 취임식에서 비트코인 관련된 언급이 없다라는 얘기로 그걸 또 차익 빌미를 삶아서 좀 늘렸지만, 코인 쪽으로는 지금 미국 관련 iOS 그 막 프로젝트 관련된 부분 해가지고 그런 코인 중심으로 좀 봐주시면 좀 긴 호흡으로 좀 끌고 가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신용잔고는 1월 20일 기준 최근에 계속적으로 이제 비율이 좀 올라가서 약간 약간은 좀 우려는 해야 되나라는 부분이 있었지만, 증시자금이 대폭 증가하고 신용자금이 줄어들면서 다시금 30.9%, 어제 32까지 갔었는데 30.9% 내려왔다라는 거는 여전히 좀 괜찮다,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뭐 불안하거나 뭐 신용이 엄청나게 증가해서 그렇게까지 뭐 불안할, 신용을 한번 털고 가야 되는데라는 그런 생각을 아직은 안 가져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자 그럼 하나씩 업종, 주도업종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이오, 자 알테오젠 중심으로 힘을 모아가고 있는데, 지금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SK바이오팜, 유한양해 이렇게 보면서 이제 사이드 펩트론까지 체크를 하면서 봐도록 할게요. 자, 일단 알테오젠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테오젠은 지금 오랜 기간 정말 이 그 뭐 계엄령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슈 다 겪고 나서 여기 지금 박스권 형성되고 30만 원에 대한 확실한 좀 신뢰 있는 저점을 잘 잡아놓고 나서 여기서 좀 갈 수 있었는데 한 번 더 돌아갔죠. 어쨌든 뭐 요 구간에 또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뭐 달러가 강달러 나오고 나서 이런 식으로 인해서 좀 돌아갔는데 또 한 번 돌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30만 원에 대한 저점을 한 번 더 신뢰를 높여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32만 5천 원, 마침 여기서 또 뭡니까? 오늘 경고 딱지에 대한 해제. 그래서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32만 6천 원만 안 나오면 된다. 32만 6천 원만 안 나오면은 경고 해제가 돼서 어쨌든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건데, 컨트롤이 예술이었죠. 32만 5천 원 마감해 주었던 부분. 그래서 공시가 나왔죠. 경고 관련된 부분. 그래서 내일까지도 좀 우리가 뭐 어쨌든 지켜를 봐야 되겠지만, 지금 보시면은 알테오젠이 잠시만요. 보시면은 투자 경고 여기 있다.
투자 경고 종목 지정 해제 및 재개인데, 그러니까 경고 해제니까 내일 이제 주의로 붙으면서 내일 또 플로우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잘 저거 대응 괜찮게 좀 자리 잡히면서 여기서 투경이 따지면 지금 딱 요 위치가 기준선 내려온 상단에서 돌파해 놓은 자리거든요. 요거를 굉장히 바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좀 이어진다라고 하면 추세를 타고 다시 35만원 그리고 나서 알테오젠이 또 뭐 아직까지 뭐 빅딜에 대한 분이 계속적으로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런 분이 혹시라도 좀 호재성이 나오면은 35만원 그 다음에 시총 20조 요 플로우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35만원에서 돌파하면은 시총 20조 대략 한 37점 한 얼마거든요. 그러니까 37만원 정도 간다. 1차 2차 그리고 재차 40만원 돌파하기 위한 흐름, 요 플로우는 계속 우리가 좀 지켜보고, 그래서 사실 수익률보다는 어떻게 보면 실체의 거 명확하고 모멘텀 확실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익금 차원에서 좀 더 증가하고자 한 주, 두 주, 그러니까 많이 사지 않아도 이미 좀 보유 물량 그대로 갖고 있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여유 된다라고 하면은 막 여기서 막 드립다 부여, 드립다 뭐 비중을 뭐 실으라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좀 의심하고 좀 살펴봐야 돼요. 무슨 비중을 50% 60% 그거는요 내 돈 아니니까 그렇게 막 지르는 거고,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고, 그러니까 조금씩 더 사야 된다. 늘 분할이랑 이런 부분이 좀 필수로 가야 된다라는 걸 좀 한 번 더 생각해 주셔서 잠시 원더에서는 계획적으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던 거고, 리가캔바이어도 지금 12만원에 대한 부분 계속적으로 좀 강하게 좀 자리를 잡아가기 위한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 또 이거 12만 이제 5천원 돌파해서 이제 좀 이제 안착되겠다 싶었는데 진짜 눌렸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알테오젠이 지금 30만원을 다져가기 위한 흐름이 지금 리가캔바이어에서 12만원을 지금 다져가고 있다, 이렇게 좀 같이 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거는 SK바이오팜이 사실 어제 뭐 SK라이프사이언스를 통해서 다시금 원료 공급 계약, 이거는 딱 세노바메이트, 그러니까 엑스코프리에 대한 판매가 좀 잘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건데, 그래서 오늘 이거 11만원 안착 되겠다 싶었는데 어쨌든 좀 더 눌렸어요. 다만 기준선 상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방향성이 훼손되진 않았다는 거를 한 번 더 보여줬기 때문에 11만원 물론 뭐 다시 안착되고 나서 흘러가는 흐름 우리가 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요 구간 체크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유한양이에요. 유한양도 계속적으로 13만원, 14만원 여기 박스권 매물 소화하는 과정에서 13만원에 대한 신뢰는 이제 저점 잡아놓고 나서 가기 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크게 문제 없으니까 기존의 흐름과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사이드로 펩트론 하나 받을게요. 펩트론 이제 GLP에 관련된 부분 해가지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플랫폼에 대한 원천 기술 관련된 부분인데, 자, 요것도 지금 이제 저점에서 좀 잡아놓고 있고, 이제 9만원에 대한 저점이 형성되고 나서 여기 10만원 전후로 계속적으로 흔들리고 있잖아요. 요거에 대한 물량을 좀 소화하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뭐 약간 계절적 원인일 수 있겠지만 일라일리라든지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제 매출이 좀 더 떨어졌다라는 부분도 좀 영향을 미치면 요거는 다시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요거와 같이 좀 봐야 될 게 D&D 파마텍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경구용 관련된 부분인데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래서 국내에서 경구용 관련된 거는 D&D 파마텍이랑 3천당 제약인데, 3천당 제약 오늘 좀 많이 빠졌죠. 그렇죠. 3천당 제약 근데 뭐 기준은 상당히 자리 지켜주고 있고, 3천당 제약은 워낙 운용사 뭐 특정 여의도 하우스 몇몇 하우스 쪽에서 운용사에서, 그러니까 좀 이게를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계속적으로 뭐 쇼 잡아놓고 루머를 퍼뜨리고 그런 거에 너무 많이 휘둘리는 기업 중 하나예요. 그래서 다만 여기서 좀 수급 들어오고 나서 자리 지켜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만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고, 그와 반면에서 지금 D&D 파마텍 좀 새롭게 좀 떠오르고 있는 부분 중 하나니까 아직 수급이 다 이탈된 게 아니어서 지금 55,000원 좀 지켜주고 있는 구간에서 트레이딩으로 한번 유효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것도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우리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에이빌 바이오도 좀 실체 있는 부분 중 하나인데, 이중항체 관련된 부분, ADC 관련된 부분과 뭐 리가켄 바이오도 협업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다만 좀 더 얘도 좀 이제 공매도라든지 저항대가 많아서 좀 더 이제 제가 사이드로 좀 빼놓은 거고, 그렇게 좀 봐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HLB 끝으로 이제 그 리보세라님 간암 치료제 이제 승인을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뭐 실사가 완료됐지만 실사에서 또 뭐 약한 지적을 받았다고 하죠. 항소제약 쪽에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이거는 참 모르겠어요. 정말 안 되면은 또 지난번에 기억나시죠? 하한가 몇 방 맞았죠, 이거. 요때 그렇죠.
요 정도까지 기대감이 뭐 이렇게 막 차오른 건 아니어서 뭐 안 되면은 그렇게 막뭐 엄청 빠질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늘 이게 뭐100% 된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정말 정말 조금만 안 돼도 신약은 불발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는 요 정도까지 추가적으로 좀 사이드 쪽으로 더 살펴봤고요. 자, 그럼 반도체 한번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SK하이닉스 제가 계속적으로 좀 스텝 바이 스텝 요 지금 2평 잡아놓고 2격 좀 맞춰놓고 가는 흐름에서 점진적으로 가고, 요 지금 22만원 안착 트라이 했지만 돌파부터 22만 터치는 했죠. 22만원, 23만원 이렇게 계속적으로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추세 이어지면서 간다라는 걸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중국 쪽에 대한 겨냥을 하지만 그래도 아직 반도체 관련된 부분은 2차전지만큼 뭐 칩스파 이런 거는 뭐 크게 뭐 저 제재를 가할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아직까지 뭐 그래도 뭐 2차전지 쪽이라는 이런 부분 계속적으로 우리가 뭐 IR이라든지 이런 걸 봐야 되지만, 그래도 어쨌든 엔비디아랑 연결되면서 가고 있는 부분에 따라서 충분히 긍정적 뷰를 유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한미반도체도 보시면은 오늘 11만 1,000원, 11만원 다시금 이제 돌파 시도하면서 안착됐고, 요거를 지금 잡아먹는 봉, 그리고 나서 지금 11만 5천 요거를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그럼 이 소화하는 건 뭐냐, 지금 12만원을 어떻게 보면 돌파를 하기 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 돌려서 요 물량을 지금 꽤 많이 소화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돌려서 지금 다시 12만원 안착된다고 하면은 다음 구간은 우리가 좀 더 자유롭게 더 높은 곳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주봉 같이 보면은 이제 저항대를 같이 보면은 빈수급이 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좀 실적에 대한 부분도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좀 실적에 또 긍정적으로 나오면 고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PSK홀딩스 역시나 지금 55,000원 요 구간 자리 지금 잘 잡아놓고 있어요. 추세 문제 없고 강력저항을 돌파해서 여기 완전한 안착하기 위한 흐름 나타나고 있어요. 요 강력 저항은요, 돌파해놓고 안착되잖아요. 그러면은 강력 지지 구간이 됩니다. 이게 요거를 늘 한 번씩 기억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 주가를 못 가게 만들어놨던 저항대가 돌파를 해서 주가가 위로 안착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지 구간이 되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강력 저항은요, 곧 반대로 강력 지지 구간이 되면서 여기를 이탈하지 않게 좀 견고하게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좀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6만원 돌파 흐름에 대한 뷰를 갖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테크인도 지금 3거래일 연속 5만, 장중에는 5만 돌파했다가 종가 때마다 5만원 안착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서 플로우로 봤을 때는 물량 소화해 놨고, 이미 요 구간 돌파해놓고 지금 요 구간에 대한 거를 지금 같이 봐야 돼요. 요 기준적으로 봤을 때는 요것도 지금 5만 5천원에 대한 뷰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제 5만원 안착돼서 좀 마감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 혹시라도 설 전에 5만 5천원을 빵 하고 터치해준다면은 그때는 좀 이제 축소하는 방향으로 좀 줄여나가는 것도 고려하면서 대응해볼 필요가 있으니까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아까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CX를 같이 좀 보면은 요것도 지금 플로우는 수급이 이거를 잡아먹는 새로운 또 돈이 쓰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이게 레도스로 해가지고 사페이 반도체도 좀 돌리면서 좀 수급이 나오고 있거든요. 기준수 상당 위로 갔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좀 추가적으로 어떤 디자이너 수장 측면에서 좀 AR 글라스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마이크로 LED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디스플레이는 소닉 시스템 정도 계속 여기서 딱 요 구간에서 이거를 좀 고민했거든요. 제가 공략을 좀 할지 말지 기준선 상호 돌파해 놓고 나서 요 한 2주간 이렇게 계속적으로 좀 짜잘구려 간 거예요. 물론 여기 뭐 BOE 관련된 것도 있고 약간 중국 쪽이고 증착 장비 관련된 부분이고 하니까 고민을 하는 상황에서 역시나 차트는 과학이죠. 늘 이렇게 좀 분석이 수급이 들어왔고 하는 것들은 이거는 좀 실천하면서 비중을 작게라도 좀 진행을 해서 어쨌든 챙겨서 쌓아갈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참고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반도체 관련 추가적으로 유리기판을 보면 유리기판도 지금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탈하지 않고 지켜줘요. 여기서 5일선에 대한 부분도 지켜주고 있고, 여기서 다시 이격 맞춰놨으면 이거 다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시면은 시간에서 좀 더 긍정적 흐름 나오면서 마감했죠. 1.47. 네, 유리기판은 아직 안 죽었고, 요거랑 늘 피롭틱스도 시간에 좀 흐름이 나타났을 텐데 보실게요.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1.14% 해서 주봉상 지금 요 물량을 소화하기 위한 과정이 있으니까
이것도 계속적으로 좀 이를테면 5일선 이탈하지 않고 눌렸다. 그러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조금씩 깔짝 3, 4% 먹는 관점으로 해서 이렇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현재 영역에서는 유효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좀 2차전지 관련돼서 보면은 이제 대주전자 재료가 좀 핵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보시면은 좀 그 지키고 그나마 다른 거에 비해서 강하고 대장이기 때문에 지지선 이탈하지 않고 지켰어요. 다만 이제 2차전지 관련된 부분은 계속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추후 플로우를 좀 더 보고 나서 여기서 좀 더 소강 상태를 지어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격이라든지 이런 거 맞춰놨을 때 그때 재접근 하는 거를 차라리 원칙으로 보고 가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좀 수익권에 대한 수익권이란다. 그런 좀 뭐 손실권이라면 이런 거 축소되는 구간에서 좀 진행할 필요가 있었으니까 좀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어쨌든 2차전지에 대한 대장격이란지 지금의 캐즘 좀 더 이제 시장에 리드하는 거는 대주전자 재료가 좀 더 그 핵심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좀 일단은 중심을 잡아주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선은 지금 신고가가 H현대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미포조선, 동서마이테, 한국화본, 태광 이렇게까지 나왔거든요. 제가 사실 기자재는 태광은 좀 많이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는데 여기서 뒤늦게 이렇게 좀 탄력적인 흐름 나타나거든요. 보통 여기 딱 보시면은 아까 선익 시스템이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수급이 들어왔고 이게 물론 첫 대량 수급이 터져서 장대 양봉이 나오거든요. 이 물량 소화함에 있어서 우리가 늘 지켜봐야 돼요. 요거는 제가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수급주 공략에 대한 팁 관련 영상을 안내 드릴 때 예시로 몇 개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서 안내 드릴 테니까 그 부분도 같이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HD 현대중공업 역시나 강한 흐름 나타났고, 그다음에 여기서 좀 추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한번 눌리면은 그 눌림에 대한 자리를 좀 잡아보고 싶은데 계속적으로 좀 가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추세를 그냥 타고 지금이라도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제가 고민하면서 좀 그래야 그나마 올해 공략할 만한 자리 나오면은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동성화이텍도 동성화이텍은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많이 공부했던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 이렇게 좀 많이 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면 이제 뭐 약간 뭐 기판해가지고 판때기가지고 세진중공업도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조선 관련된 부분으로 묻어서 가더라. 피팅 쪽 해가지고 성광밴드도 그렇고 조선의 대부분이 어쨌든 긍정적 흐름이 나타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로봇은 레인보우 로봇에 시작할 때 오늘 로보티즈가 좀 대장 역할을 했죠. 로보티즈가 원래 LG전자가 2대주주로 있으면서 이 로보티즈는 자율 배달 봇 그거 관점인데, 뭐 대량 뭐 이렇게 수급이 계속 좀 붙어오고 요거에 기반해서 유진 로봇은 좀 덜 갔는데 얘는 이렇게 좀 돌리면서 시간에서 가더라고요. 지금 8,200원 돌파해놨던데, 그래서 로봇은 계속적으로 지금 이 안에서 파생되면서 순환이 돌고 있다. 그래서 CMS 이런 것도 지금 요 차트 있죠. 양 수급 터져서 좀 기어가고 있어 5일선 지지받고 있는 이런 차트. 그다음에 지능형으로 인해서는 이제 클로버시랑 CMS가 신규 상장한 부분인데, 신규 상장은 또 장점이 수급이 좀 깨끗하다. 그래서 지금의 추세가 좀 로봇에 대한 긍정적 순환 흐름이 이어진다고 하면은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그런 구간이다. 그리고 SPG는 감속기 관련인데 이것도 좀 상단에서는 굉장히 좀 잘 지키면서 소화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또 예전에 한때 뭐 현대 쪽이랑도 좀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봐야 될 것 같아요. SPG는 저 개인적으로도 또 기업 탐방도 갔다 왔던 그런 기업이니까 관련돼서 한번 이게 어쨌든 지금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로봇은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되니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전기 전력은 좀 더 시간이 지금 HD 현대 일렉으로 인해서 좀 돌아가는 흐름이지만 여기서 추가 하락보다는 돌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그때는 지금적으로 수요는 매우 강력하니까, 왜냐면은 지금 일진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하락 멈추시 나왔죠. 추가 하락 없이 강원전선 여기서는 추가적인 하락 없이 이제 하락 멈추시 나왔단 말이에요. 지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우리가 보면서 일진전기 이런 거는 올해 수주 베이스 해가지고 좀 실적에 대해서 숫자로 찍힐 흐름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신고가 틀을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세가 이어지는 흐름 주봉 보면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진전기도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주항공 관련된 거 이제 우주항공 자율주행 이렇게 좀 같이 엮여서 말씀드리면은, 일단 HVM 요거 이제 뭐 강판 이런 건데 요게 좀 굉장히 좀 갭상승해서 갭상승 후 추가 상승 나온 다음에 이제 차익 나왔는데,
이거는 추세적인 부분으로 있어서는 지금 저점을 저점을 이렇게 깨지 않고 좀 다지고 있기 때문에 좀 잡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HB면 바텀 PC에서 이노스페이스 이렇게 발사체 관련해서 추세들을 잘 잡고 지금 기준선 상단 위로 좀 안착됐죠. 그리고 요거에 대한 갭 저항 구간이 요즘 빈수급이기 때문에 한 22,000원까지는 반등 흐름을 언제든지 체크하면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좀 실체 있는 부분으로는 세트레가이 이렇게 딱 3개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트레가이는 끝까지 좀 강함을 좀 이어줬어요. 그래서 이 물량, 그러니까 요거를 좀 어떻게 계속 눌림을 받았는데 요거를 좀 뚫어놓고 마감해 줬고, 다만 보이시면 여기 기준으로 좀 여기 좀 저항 매물이 좀 강하다. 그래서 이 저항 매물을 소화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시간이 걸릴 거다. 그래서 요거는 47,000원에서 좀 눌렸다 하면은 47,000원 보고 47,000원 보고 요렇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매매로 요 구간을 정해놓고 드리블 핸들링 해 나가면은 괜찮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자율주행 관련으로는 SOS랩 저 막판에 좀 이렇게 흐름이 팍 나와줬죠. 라이다 관련으로 SOS랩 있고, 퓨런티어가 이제 카메라 모듈 쪽으로 가는 건데 좀 얘 이렇고, 그 다음에 넥스트심 얘가 좀 자율주행 칩인데, 근데 지금 SOS랩 정도가 가장 좀 강하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 정도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도 테마, 주도 업종은 오늘 요 정도 살펴보고, 지금 트럼프 이제 관련돼서 여러분이 어떻게 좀 대응을 하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데, 그것도 제가 영상으로 좀 하나 좀 준비를 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미국이 이제 협상의 주도권을 계속적으로 보유하면서 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미국의 전략적 목표에 따라 이제 트럼프도 특유의 협상 그런 전략 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좀 이어질 텐데, 그거는 제가 추가적인 부분 정리해서 좀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오랜 기간 해가지고 좀 이제 고민이었던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는 그런 부분도 좀 같이 브리핑 안내 드리면서 좀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레이저셀, 자, 레이저셀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그 차세대 관련된 이제 HBM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레이저 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기반으로 하는 건데, 사실 당장에 대해서는 실체적인 부분은 아직 멀었어요. 당장 기대감이었어요, 이거는. 그래서 쭉 빠졌고, 다만 이제 바닥은 잡혔다라고 보는데, 바닥은 잡혀가지고 여기서 수급이 들어왔고, 그래서 여기까지 한 5,000원 이상까지는 이제 반등 흐름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돌파를 하냐 마냐의 싸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추가적인 좀 손실 축소폭이 좀 더 나타나는 구간까지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QRT 관련된 부분도 어쨌든 그 관점에서 비슷하게 이제 15,000원 그리고 나서 수급 터진 거에서 한 16,000원 정도까지는 체크하면서 비중을 좀 더 추가 축소하면서 좀 리밸런싱 하는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해 나가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해성 DS도 있었죠. 해성 DS는 기판 쪽에서 이제 차량용 반도체 가지고 리드 프레임 관련된 부분인데, 어쨌든 뭐 제조업적인 부분에서 트럼프 관련된 부분 봤을 때는 좀 더 긍정적인 뷰를 갖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구간에서는 27,000원 위로 올라서는 거 보면서 좀 더 체크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아마 CNR 리서치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제일 많죠. 그래서 요건 계속적으로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1250원 계속적으로 1250원 요 구간에 대한 거를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CRO 관련된 부분은 CRO가 뭐냐면 임상 수탁이에요. 그런 부분까지 좀 우리가 같이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STI도 계속적으로 여기 이 강력 저항 매물을 좀 소화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 고민인 부분이 장기 추세 위로 올라서서 추가적인 흐름이 나타나느냐에 대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좀 더 물량 소화하고 나서 그러면은 한 25,000원까지에 대한 반등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으니까, 지금 플로어랑 추세는 나쁘지 않으니까 좀 더 가져가는 측면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나서 추가적으로 M83 근데 AR, XR 관련된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지금 요때 좀 정리 관점으로 봤어야겠네요. 수급이 빠지고 오징어 게임 관련으로 아마 한 번 더 붙었는데,
이게 지금 뭐 어쨌든 AR 글라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흐름이 나타나는지 같이 좀 체크를 하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비중 추가적인 확대보다는 좀 축소하는 관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좀 더 고민이 있었던 부분 중 하나가 대주주제를 했고, DI와 테크닝은 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DI가 어쨌든 버닝 테스트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같은 결을 갖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 쪽에도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이 2만 원에 대한 이제 강력 저항 매물을 어떻게 소화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여기서 지금 추세적인 부분을 잘 타고 있거든요. 이제 이평 정배열 만들어져 있고, 여기서 이제 2만 원 돌파해서 아니면 추가적인 그 다음 향에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돌파하지 못하고 이렇게 빠지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지금은 좀 많이 고민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좀 체크해 나가야 될 구간이니까 이 부분도 같이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좀 고민적인 부분 좀 더 체크해서 좀 안내해 드렸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 보통 보면 반도체가 좀 강세를 보였다가 좀 실체있는 부분, 이런 것도 제가 좀 더 이제 실체있는 부분, 어쨌든 업종별로 대장격 탄력적인 부분은 대장 아니고 그냥 위성에 있는 종목들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렇게 중심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만 위성에 있는 것들이 더 상승력이 더 클 수 있단 말이에요. 단기간. 다만 꾸준하게 시장 조정에도 재차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거, 이런 중심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주도종 바이오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2차전지 지금 쉬고 있지만 결국 2차전지도 우리가 좀 가야 할 길 중 하나니까,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거 가려면요, 내연기관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전기차에 대한 대전환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참고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뭐 조선도 그렇고, 그리고 뭐 방산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미용기기도 그렇고, 그 해당 업종에 대한 중심이 되는 기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축이 되는 그거를 일단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예전에 아니라 해가 갈수록 국내 시장도 이런 거에 더 핵심이 되고 있어요. 미국도 지금 M7만 강세를 보였듯이 국내도 업종별로 그런 대장에 대한 거를 집중해서 가야지 우리가 롱런할 수 있고, 시장이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을 잡고 갈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제가 목이 좀 간 것 같네요, 하다가. 네,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시장 정리 그리면서 팁 같은 것도 좀 말씀드리고, 이렇게 좀 더 이 시간을 지금 2, 30분, 그래도 여러분이 이제 퇴근하고 주무시는 에 좀 영상을 확인해 주는데, 헛된 그런 뭐 2, 30분에 대한 그런 시간이 헛되지 않고, 그래도 시장이 전체 이렇게 흘러갔구나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정리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값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좀 더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계속적으로 좀 정정하면서 보완해가면서 나아갈 테니까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렸고, 오늘 또 좀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